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2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해서 기분 나쁘고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금강산에서 싹 드러내라고 지시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백마쇼를 벌인 뒤 나온 첫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향방에 대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김정은이 예. 느닷없이 이런 지시를 한 배경? 무슨 속셈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네, 답답해요. 뭐 풀리는 게 없어요. 네, 김정은도. 되는 게 없어요. 트럼프는 뭐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다 하는데 김정은은 이게 손에 뭐가 잡히는 게 없어요. 손에. 트럼프가 립서비스만. 립서비스만 하고 뭘 줘야 되는데 줄 생각을 안 해요. 연말도 다 다가오지 계속 않습니까?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는 세 가지가 저는 답답한 걸로 봐요. 예. 첫 번째는 지난번에 연초에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하노이 회담 예. 결렬되고 12월 31일까지 기다려서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예, 새길 맞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백마 타고 예. 백두산 백마 밑에서부터 타고 못 올라가겠죠. 그거 무거우니까. 하여튼, 그렇겠죠. 예, 올라가는데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달력보니까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트럼프는 뭘 줄 생각을 안 해요. 또 남한은 문재인 대통령도 립 서비스만 거기도 예. 지난번에 평양 선언인이 9.19 내에서 했는데 미국 핑계 대고 안 해주잖아요. 뭐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 또 화가 날 만해. 경제적으로도 지금 쌀값이 킬로그램당 한 5천 원 정도 하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식량난이 네. 상당히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 가만 안 있잖아요. 예. 예,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예. 세 번째로는 외환 보유고가 지금 무역 제재로 연 한 1년에 한 10억 불씩 외환 수지가 적자래요. 예. 그러니까 빠르면 2, 3년 내에 외환이 달러가 완전 제로가 되는 거예요. 통장이 완전 제로가 돼서 부도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 사실상 부도 상태죠. 마이너스 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있다가는 이거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다. 예,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좀 공갈을 치겠다. 그런데 금강산을 저렇게 철거하고 부수겠다는 거는 미국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국이 자꾸 트럼프가 말뿐이니 문재인 당신이 좀 나서봐. 그거죠. 그래서 당신이 좀 나가서 트럼프한테 또 한 번 갔다 와.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이 뜻이죠. 본인도 지금 가만 안 있는 그 증거로 예. 이거 싹 씻을 드러내버리겠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니까 빨리. 그렇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렇죠. 미국 가서 좀 졸라. 그렇죠. 이거 다 드러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 문재인이가 평화 경제라고 말할 때마다 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예. 유심히 보셨네요. 네. 엊그저께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정연설에서 평화 경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강산 그 철거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가 되면은 일본을 따라잡는다 얘기했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날 탄도미사일 쐈어요. 자, 세 번째는 8.15에서 또 평화 경제를 또 얘기했어요. 8.15. 네,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죠. 네. 그 다음 날 또 탄도미사일 또 두 발 또 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볼 때는 평화 경제라고 하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죠. 예? 주는 것도 없이 주는 말로만. 것도 없이 말만 한다. 예. 그리고 평화 경제 하면은 또 남한주도 독일식 흡수 통일이 또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제 지원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데 야, 나 굶어 죽게 생겼어. 평화 경제 하다가 빨리 내놔. 뭐 이 뜻 아닐까요? 네. 그리고 2050년에 또 통일까지 하겠다고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네. 했잖아요. 문재인 어쨌든 대통령이 막연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통일 얘기도 굉장히 현 시점에서는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11월 달에 그 국정원장 통해서 김정은 뭐 부산 온다고. 정상회의 온다고 하고 뭐 한라산 온다 이런 발표만 하는데 김정은이가 볼 때는
좀 내놓고 얘기해봐. 예, 뭐 기가 찰 오르시겠죠. 예, 김정은이 볼 때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어쨌든 뭐 김정은도 남측 관계자와 합의란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드러내버리면은 현대아산인만 해도 7,800억 원을 그렇죠. 투자를 했고 그렇죠. 지금 그동안 10여 년간 네. 뭐 관광을 못 해갖고 1조 6천억인가에 지금 손해를 네. 보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네. 우리로서는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중국 측과 이렇게 합작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한다고 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죠. 개성공단도 중국을 유치해가지고 지금 그런 소문이 그런 돌아요. 소문도 많고 몰래 지금 가동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금강산도 중국 측을 끌어들여서 하면은 이제 그 과실을 남한하고 나누지 않고 다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정부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어제도 저 스페인 쪽 뭐 관계자를 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예. 뭐 칠레에 아니 저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순례길처럼 우리 휴전선 일대도 DMZ도 산티아고처럼 만들자는 했는데 그 스페인 산티아고 아니라 지금 요새 폭동나는 칠레 산티아고처럼 되게 걱정이에요. 그러네요. 예. 거기 지하철값 50페소인가 올렸다가 그렇죠. 지금 폭동이 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산티아고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칠레에도 있죠. 스페인에 있는 칠레가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고 또 칠레 수도가 산티아고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자칫하다가 우리 휴전선이 저 칠레에 있는 산티아고처럼 될 가능성이 많은데 좀 허망한 얘기보다는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래,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해야 해요. 탁탁 집어야지. 맨날 평화경제하고 뭐 자동차 회사 가서는 뭐 수소차 뭐 이런 얘기하는데 수소차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 규제나 좀 제대로 풀어주면서 네, 그런 그거, 얘기를 해야죠. 그 수소차 기다리다가 자동차 회사 다 망합니다. 네, 지금은 전기차부터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꿈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뭐가 돌아가는 거를 좀 알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남북 관계도 그런 점에서 너무 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좀 한마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저는 김정은이가 구두선이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백마 타고 갔는데 이 금강산에 반응이 없으면 또 서해 5도 쪽으로 뭐 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아니, 경우에는 국지도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할수 있고 한데 또 뭐 SLBM이라든가 네. ICBM도 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경우에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너무 평화 경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앞길이 좀 깜깜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우리가 그 일머리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예.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의 선후 관계라든가 선후 완급 이런 것들을 가려서 하고 또 일머리를 알아가지고 뭘 죽여들고 나가야 하는지 그렇죠.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가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의 직업적인 특성이 좀 있어요. 뭐 변호사도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링컨 대통령도 변호사 뭐 훌륭하신 그럼. 분이고 한데 변호사들은 과거 일을 갖고 많이 하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리고 옳고 그런 거부터 따지거든요. 뭐가 국익에 도움될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이거 우선순위를 따져야 실용적인 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프래그마티즘이 중요한데 일본하고도 징용 배상 문제도 옳고 그러냐 갖고 그런 거 따지면 지금 따져. 옳고 그러냐 문제보다도 뭐 국익에. 주고 받느냐, 국익을 주고 받느냐 예. 이거 중요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뭐 한일회담 때 그 협정이 유효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이거가 이어서 지금 징용 배상 문제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너희들 진실로 사과해라. 그리고 식민 지배 정말 불법인 거를 읽고 또 사과해라. 그렇지만 동 배상 문제는 우리 전향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뭐 이래야 되는데 저 악한 저 집단이 저렇게 반성하지 못한다고 화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뭐 이 금강산 관련해서 김정은 행보를 보면은 네. 지금 원산, 네. 갈마,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뭔가 그 관광 벨트랄까 네. 그런 그랜드 디자인을 김정은은 이미 생각을 있는 하고 것 같아요. 그런 구상하에 네.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나만 빼고. 네. 그런데 조금 하나 이상한 것은 네.
전임자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전임자라고 하면은 자기 전임자는 아버지 김정일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할아버지 아버지들을 넘어서 예. 핵도 완성했고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나는 지도자야 이걸 좀 과시하려는 건가 어떤 그런 건가? 경우 전에는 그 김일성, 김정일은 아예 뭐 이렇게 입 밖에도 잘 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기다가 무슨 비난을 했다가는 예. 천하의 뭐 이런 사람이 되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게 국제적인 그 조류만 잘 타면은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정은이가 어제 첫째로는 철거할 때 남한과 협의해서 하자.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한을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전임자를 이게 소위 말해서 뒷땅을 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물론 뭐 그때 장성택이나 참모를 비난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치고 예.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김정일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아는데. 지난 4월에 이번 첫 번째가 아니에요. 4월에 김일성 교실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때도. 예, 그때 김일성이가 한 것도 여러 가지 잘못된 거를 고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이거는 북한 3대 세습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충격입니다. 그렇죠. 이게 비핵화가 못 가는 게 유훈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개혁 개방으로 나가려면은 김정은이가 김정일하고 김일성을 잘못한 건 비판하면은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중국 등소평이가 개혁 개방할 때 목택동에 대해서 06과사라고 그랬어요. 예. 07과삼. 07과삼이죠. 잘한 게 70%, 못한 게 30%. 예. 그러면서 등소평이가 나는 06과사만 돼도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부터 목택동을 비난하고부터 개혁 개방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진짜 속뜻은 어떤지 모르지만 김정은, 김정일의 그 핵부터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핵 때문에 이렇게 거지됐다. 이거부터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비핵화나 개혁 개방으로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아직은 좀 희망사항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또 예. 어제 김정은의 얘기 예. 중에는 금강산에 예. 남녘 동포들이 오면은 적극 환영하겠다. 예.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예. 뭔가 또 그렇죠. 문호를 열어놓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남녘 동포가 오면 환영한다는 거는 네. 좀 그거는 말이 안 맞는데 앞에는 뒷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닐까. 방점은 뒤에 있는 것 꼭 같아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라도 그러니까 보통 왜 밥 안 해주면은 집 나간다는 얘기나 똑같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남한의 경제 협력을 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 금강산 박왕자 여사 자기네 조준 사격에서 피살했잖아요. 예. 거기부터 짚고 넘어가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죠. 자기네는 핵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자꾸 경제적인 과실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예, 우리 문재인 정권도 아무리 참 어리숙한 정권이고 외교 안보에 잘 모르는 정권이라 국민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냥 핵 제재 없이 했다가는 예. 북한도 그렇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보복을 당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어림도 없죠. 예. 근데 좀 더 한심한 것은 뭐 늘 그래 왔지만 네. 우리 청와대하고 네. 통일부의 반응인 것 같아요. 예. 김정은이가 합의란 말을 하나 한 것 가지고 김치국을 또 엄청나게 맛이 되더라고요. 네, 좋은 거는 이거 대화적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 네. 그 시설 낡은 거 사실이야. 하면서 그 고쳐야 한다는 듯이 또 얘기를 딱 맞장구를 쳐서 이 양반이 통일부 장관인지 어디 쪽 대변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비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그렇게 패싱 당하고 있으면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으면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든가 또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갖고 내놓으면서 뭔 맞습니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요만한 틈새만 있으면 또 아전인수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문제죠. 그냥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콘크리트 수명은 한 100년 갑니다. 그리고 예. 금강산 호텔은 이산가족 때문에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어요. 뭐 중국 관광객들도 거기 와서 자고 그런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리모델링하고 좀 하면은 뭐 100년까지 쓸 수 있는 게 건물이죠. 또 정주영 회장이 또 그때 질 때 오죽 튼튼하게 졌겠습니까? 예, 그랬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낡았다고 우리가 맞장구 치는 거는 통일부 장관이 그건 저는 양식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은 금강산 예. 그 현장 지도라고 합니까? 네. 현지 지도의 네, 네. 최선이 네. 요새는 뭐 북한에는 여인천 아닙니까? 김여정, 현송월, 네, 네. 최선이 뭐 네, 해가지고 네, 네. 최선이 외교 부상이 네. 동반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은 역시 이번 발언이 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압박성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만은 이 금강산에 의해서 네. 개성공단 네. 이것도 물론이고 정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은 네. 이제 우리 핵실험 다시 하고 네. ICBM도 쏘고 네. 뭐 SLBM 네. 이것도 발사하고 우리 할 거 다 해보겠다. 그렇죠. 그런 어떤 중대 결심도 한 거 아니냐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상당히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겁날 게 없잖아요. 김정은에는 나라가 곧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네. 경제 제재로 숨을 못 쉬게 생겼으니까 수류탄 터뜨려서 같이 죽자 이거죠. 저는 얼마든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미일하고 우리나라 동맹을 더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또 북한에 좀 압력을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자꾸 중국의 저자세, 북한의 저자세, 전전긍긍하잖아요. 예. 그럴수록 김정은은 또 더한 짓을 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낙연과 아베 총리도 네. 이제 좀 만났는데 네. 어떤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있을라나요? 뭐 만난 거는 뭐 20분 우리가 좀 만났으니까. 저자세로 지금 나가는 것 같던데 처음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네, 큰 소리 뭐 쳐놓고 이제 결과가 보니까 이게 경제가 엉망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아이고 지소미아 이거 안 되겠다. 한일 또 군사 정보 교류 협정 깨진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안보가 지금 흔들리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급해서 간 것 같은데 이낙연 총리 자체가 좀 한계가 있는 분이죠. 그분은 아마 문재인이라는 보스가 얘기한 거를 벗어나서 얘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징용 배상에 대해서 합의된 진전된 걸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 갖고 얘기하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얘기만 하자 뭐이 정도 선에서 그 이낙연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시정 연설할 때 보니까 뭐 일본 경제 제재에도 수출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겨내서 승리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피해 있고 우리도 피해가 있는데 일본도 아직은 이를 악물고 우리한테 보복은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했다고 하는 거는 아직은 굉장히 섣부른 거죠. 더 좀 지켜보고 해야 되죠. 그리고 기술 개발이 1, 2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4, 50년 걸립니다. 그렇죠. 중요한 기술 개발. 부품 소재가 왜 일본 거를 갖다 쓰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싸고 또 우리가 갑자기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면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와요. 근데 저쪽 스웨덴 기계를 써봐요. 또 크리스마스 휴가까지 겹치면 한 달 후에 와요. 그거 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 있고 일본도 피해 있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싸울수록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일본하고 대화하자면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웃하고 빨리 대화를 열어서 경제 협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뭐 유사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서울 관악구에 인원고라고 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정교조 소속 그 정치 편향성 교사들이 아주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강요를 하니까 참고 있다가 이제 고3이 되고 그 학교에 그렇죠. 그 성적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났으니까 선생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사 고과가 끝났으니까 하는데 야, 저는 그렇게 해서 되나요?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저 학생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날까. 문재인 뭐 조국 비판만 하면은 뭐 개 대진이 수구 또라이 일배 막 이렇게 그 학생들을 비난하고 뭐 이렇게 매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뭐 교육자들도 교사들도 생각의 자유는 있어요. 뭐 개인적인 네, 정치적인 개인 성향이야 얼마든지 누가 할수 뭐라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거를 강단을 해서 학생들한테 그걸 잘못된 거를 정치적인 편향된 거를 자꾸 주입시켜서 왜곡돼서 학생들을 끌고 간다는 거는 저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키딩 선생님, 예? 그 까르페 디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뭐 이런 멋진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렇게 정치적인 이념을 막 조국 비판하면은 그냥 뭐 악담을 퍼붓고 저런 교사들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 저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퇴출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으로서 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과 관련된 그러한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침해라든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고상한 말을 운운하기에 앞서서 정말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